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화책을 갖고 나왔어요. 까만 눈 삼디기. 사실 원래 이름은 엄삼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충청도에서 전학을 왔는데 조선가정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시고 늦동인데 또 엄마도 또 집을 나가버려서 삼디기 할머니가 삼디기를 기르니까 조선가정 아이죠. 충청도에서 전화 갔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삼디기인데요, 참디기인데요. 그래서 엄삼덕인데 애들이 저보다 삼디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이가 조선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머니 자체도 글을 몰라서 요즘엔 거기가 선수학습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물론 배우고 갔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글자를 안 배우고 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주는데 요즘은 누가 한글을 모르고 올라온 애들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가정 아이들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셈이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바로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나가니까.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글을 모르니까 까막눈 삼디기. 그러니까 얘 까막눈이구나, 너 까막눈이구나 하고 비난을 해요. 참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까막눈이라고 한 바람에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까막눈이라고 불러요. 그 삼디기를. 그래서 그때부터는 별명이 까막눈 삼디기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불리다 보니까 놀리다 보니까 성격도 거칠어지고 좀 액팅아웃, 행동화 장면을 막 보일 정도로 아이들하고 막 다투고 신경질을 부리고 하는데요. 스님은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놀린 것은 안 보고 그 아이가 이제 몸집이 크고 행동이 크다 보니까 너가 왜 그래? 삼디기 너 왜 그래? 계속 삼디기를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아이는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가 학교 내에서도 그래요. 공부 좀 못하고 좀 잘 정돈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스님들이 비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왕따 학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좀 섬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 보고 막 속이 좁다, 스님들은 뭐 쪼잔하다 이런 속된 표현을 외부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님님도 용기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스님이 되려면 섬세해야 됩니다. 디테일해야 됩니다. 네, 그건 장점이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근데 섬세하지 않으면 아이들끼리의 그 역동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디기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정말 우리 인생에도 그런 행운이 올 수 있죠. 연보라라는 학생이 통영에서 전학을 와요. 그 연보라라는 학생은 이제까지 친구들과 다르게 너 이렇게 글도 모르게 비난하지 않고 마치 누나처럼 엄마처럼 이 아이가 글을 읽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동안 삼디기는 너무나 많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거부해요. 그걸. 근데 어느 날 삼디기가 받아쓰기를 했는데 또 빵점이에요. 아이들이 막 우리 삼디기 빵점이래요 놀리니까 보라는 뭐라 그랬냐면 이리 좀 봐라 이렇게 경상도 말을 하면서 시험지를 보더니 뭐가 빵점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보라가. 그러면서 아자도 맞고 가자도 맞고 바자도 맞았네. 그러니까 번호에는 동그라미 보지 않고 번호 속에는 문장 속에서 맞는 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만 다 틀린 게 아니다. 아버지를 쓰라고 했다는 아자와 지자는 맞는 거다. 이런 식의 색다른 기준으로 이 아이를 평가해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이나 또 지도자나 또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봤으면 권위 있는 인물이죠. 권위 있는 인물이 그 아이에게 어떤 평가를 달아주느냐, 그 아이 인생에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삼디기는 그래서 처음으로 연보라라는 학생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읽는 동화책을 관심 가지게 되고 동화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아이는 신바람이 났어요. 자, 이 아이는 하나하나 낱말쓰기를 통해서 글자를 알지 못했지만 연보라라는 좋은 내 친구가 좋아하는 동화책 아주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는 어떤 행동을 잘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을 보게 되고 또 까막눈이든 할머니, 문맹이든 할머니를 빨리 읽어줘야 될 마음에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동화책을 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까막눈 삼디기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됐고 그렇지만 참 따뜻하고 그리고 또 미소 짓게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고 그러면 아유 이런 거는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읽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어른들이 읽으면 나 연보라 같은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중고등학교는 왜 읽으면 안 되나요? 중고등학교에 왕따 얼마나 많아요. 반성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자기보다 부족한 친구를 어떻게 좋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집단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읽고. 그러면 어떻게 반에서 좀 우리보다 떨어진 아이들을 어떻게 협동해서 도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강의라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책은 우연히 연보라가 전화가 왔으니까 그렇죠. 저희 반에는 연보라가 전화가 안 오면 어떡하나요? 네, 연보라가 전화를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선생님들이 연보라를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반에서 좀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또 장래희망 교사나 사회복지사고 이러한 아이들을 발견해서 봉사상을 예약을 합니다. 너 1년간 이 아이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요즘에 그 튜터링이라고 하죠. 튜터링. 그러니까 또래 학습 도우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연말에 봉사점수를 부여해주마 라는 약속을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수학, 국어, 그러니까 수학 튜터, 국어 튜터, 음악 튜터 그 아이가 모르는 것마다 이렇게 돕도록 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말도 못해요. 자, 아리키는 튜터가 더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존감은 부모님들이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에서 팔지도 않아요, 그런 건. 자,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자, 스님들에 있는 권한 중에 보상적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혼을 내줄 수 있는 강압적 권한도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강압적 권한도 있는 반면에, 보상을 해줄 보상적 권한 중에서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한다든가, 봉사상을 지수하면 얼마든지 그런 학생을 찾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지기 같은 아이가 있는데 글을 모른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국어 튜터. 그죠? 네. 를 만들어가지고 매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얘를 동화책을 읽게 하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연히 전화가 연보라가 없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역동이 일어나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는 아주 우수하고 또 제 과목을 잘하는 학생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엄마가 되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한두 명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같이 부대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잘하는 어떤 과목을 경쟁에서 1등, 2등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어떤 과목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서로 잘하는 것을 서로 돕는 협동의 문화를 교실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나온 겁니다. 오늘 마무리로요. 제가 대학원 은사님 중에 연세대학교에서 로저스 전공을 하신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 아름다운 글을 보내오셨어요. 원서로. 그래서 제가 가끔 스님들에게 이제 보내드리곤 하는데 정말 교사라면 정말 이런 까막눈 삼지기 같은 아이가 미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닥터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닥터라니까 이제 박사님이죠. 나중에는 박사가 됐지만 그 당시는 박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튜어드의 감동적 이야기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까막눈 삼지기 같은 아이였던 거예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맡은 첫날 미시즈 탐슨,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튜어드의 담임선생님이에요. 여자분이고 탐슨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줄에 부정하게 앉아있는 데디 스튜어드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다 사랑해야지 각오하셨겠죠. 근데 맨 첫 줄에 부정하게 앉아있는 스튜어드라는 학생만큼은 정말 사랑하기에 너무 힘이 들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탐슨 선생님은 예전부터 데디가 다른 학생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늘 지저분하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탐슨 선생님은 데디의 바지에 커다란 빨간 펜으로 X자를 치고 아주 크게 F를 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낙제점이죠.
담임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의 기록을 봐야 하는데 탐 선생님은 대디의 기록을 제일 마지막에야 보고 깜짝 놀랐대요. 대디의 1학년 선생님은 대디를 자기처럼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잘 웃고 밝은 학생이며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2학년 기록에는 대디는 뛰어난 학생으로서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나 병세가 나쁜 어머니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3학년 기록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디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학생에 관심이 없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학생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4학년 기록에는 대디는 매사에 관심이 없으며 주위에 친구가 없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잔다고 되어 있어요. 자, 1학년 때부터 기록을 재학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머님이 편찮을 쉬고 난 후부터 아이가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미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사랑 이전에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오직감 하나님께 학기 초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삐리리한 학생을 보내주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이상한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아이의 상황을 하나하나 알게 되자 저한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너라면 그 상황에서 잘할 수 있었겠니? 아니요. 저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도와줄까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자, 탐 선생님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학생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자기 자신이 잘못 평가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아픈 기억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학생들이 전부 다 선물로 이쁜 걸 가져왔어요. 근데 오직 이 스튜어드라는 학생은 돈이 없잖아요. 뭘 가져왔냐면요. 향수는 4분의 1만 남아있는 엄마가 쓰던 거. 난 팔찌를 가져왔는데 아주 싸구려 팔찌를 가져왔는데 벌써 그 보석이 몇 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쓰던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데 그날 그 선생님이 굉장히 행동을 잘하셨어요. 뭐 이딴 걸 선물로 가져왔니? 이러지 않고 그걸 손목에다 차고요. 그 다음날 걔가 준 향수도 뿌리고 나타나셔서 감사함을 이렇게 표했더니 그 스튜디오들이라는 학생이 선생님 우리 엄마 몸에서 항상 이런 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나서 그 탐 선생님은 스튜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아이가 기초학력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독해, 작문, 수학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탐 선생님이 대디에게 정성을 기르면 기를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갔어요. 스튜디오라는 학생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갔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그녀는 어떻게 편지를 그 학생이 받았냐면 선생님은 여태껏 내가 만나본 스님 중에 최고의 스님입니다 하는 쪽지를 받았고요. 6년 뒤에는 이런 쪽지를 받았어요. 대디는 아까 스튜디오드라는 학생이죠. 고등학교를 반에서 3등으로 졸업했고 또 탐 선생님은 여전히 나에게 최고의 스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상급학교 올라가서도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4년 뒤에는 곧 최고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에게 최고의 스님은 당신이다. 탐 선생님이다. 4년 뒤 다시 받은 편지에는 대디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기로 했다는 석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는 석사 데오드로그 F. 스튜어드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또한 그는 곧 결혼할 예정이고 테디의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탐 선생님을 신랑 어머니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 라고 했고요. 탐 선생님 당연히 그 제의를 수락했고 또 그때 엄마 자리에 나타날 때 옛날 초등학교 때 준 선물 있죠. 5학년 때 준 선물 그 향수를 뿌리고 그
보석이 빠져나가고 팔찌하고 나타나셨어요. 결혼식 날 이제 드디어 투피워드 박사가 된 그 대리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은 저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이 탐선 선생님은 눈을 글썽거리며 대디 그건 맞지 않단다. 너야말로 나에게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유일한 학생이다. 난 너를 만나고 나서의 진정으로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디라는 사람은 그 스튜디오 박사요. 암센터가 있는 아이오와 감리신학대학교의 박사님이세요. 저는 이 글을 읽고요. 모든 스님에게 이 글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교육학적 지식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모든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 제 목표는 지금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너는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다르게 만들고 싶습니까? 내일? 아니면 오늘? 아니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토한슨 선생님처럼 하실 수 있고요. 이 연보라는 학생처럼 할 수 있고요. 부족하지만 저처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 선생님,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